안녕하십니까. JN킴의 조우성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삼출성 치료용 스텐트 가칭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에 대해서 질병의 개요, 치료 방법,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JN킴은 2016년에 창업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후에 산업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비인후과에서 사용되는 스텐트인 가칭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로 명명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니아 피그를 이용해서 유치기간과 감염 억제에 관한 성과를 얻었고,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부터 전임상, 임상, 그리고 성능시험 및 인증 절차를 개시하고 내년 후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정진 중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질병은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대상 질환인 삼출성 중이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강 내에 삼출물이 차는 병으로서 고막 안쪽 공간인 중이강 내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삼출물이 생기고 이관을 통해서 삼출물이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 통증 그리고 청력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소아가 겪는 질환 중에서 감기 다음으로 가장 유병률이 많은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1세에서 3세까지 75%의 소아가 적어도 1회 이상 반복적으로 삼출성 중이염을 앓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환기관을 삽입해야 되는 환자는 미국의 경우 66만 7천 건, 그리고 국내의 경우 약 3만 건 정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벤틸레이션 튜브 유실, 그리고 감염 같은 문제와 더불어서 전신마취와 같은 부가적인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발병 빈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들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어서 수술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2등급 치료 재료고요. PTFE 혹은 PE 소재로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 형상은 동일한데 순수 티타늄을 이용해서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인 고막 환기관 유치술로 불리는 벤틸레이션 튜브 삽입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유사의 경우 수술 시에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전신 마취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고막을 절개하고 삼출물을 배출시킨 후에 벤틸레이션 튜브를 삽입하게 됩니다. 통상 이 수술은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술 후에 벤틸레이션 튜브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고막에 유치되고, 부작용 없이 고막이 힐링되는 경우에 저절로 배출됩니다. 벤틸레이션 튜브 유치술은 몇 가지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다한 고막 절개로 인해서 벤틸레이션 튜브가 유실되는 경우. 둘째,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되어서 감염이 확대되는 경우. 셋째로는 유사의 경우에 수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세조 선정, 그리고 스텐트 디자인, 항균 코팅을 포함한 표면 처리 연구 방법을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문제인 과도한 고막 절개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장구 형태로 양단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소 절제 직경이 고막 유치에 필요한 직경보다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형상 기억합금을 원소재로 채택해서 최소 유치 직경으로 제작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의 양말단이 고막 내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형상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고막 유치에 필요한 최소 직경으로 절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둘째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 표면에 티타늄 옥사이드를 코팅해서 바이오필름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PTFE 같은 폴리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 감염 확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는 심혈관 스텐트에 적용되는 그물망 형태로 보완되어서 고막에 유치될 때에 형상 복원이 원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로 유사에게 매우 위해가 클 수 있는 전신마취 시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부품 일체화를 통해서 고안하였습니다. 기존 수술은 메스, 석션, 포셉 등의 수술 도구로 번갈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팀파노스토미 스텐트 삽입 도구는 이러한 도구의 기능이 한 개의 도구로 집약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수초 안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니들 형태의 시스로 고막 절개를 시행함과 동시에 트리거를 당기고 이에 따라서 시스가 후퇴하면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가 디플로이드해서 고막에 안착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 삽입 도구는 고막 내에 삼출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내부에 석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석션 펌프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삽입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한 국소 마취 후에 수초 이내에 수술이 가능하므로 전신 마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를 유치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막을 시스로 천공하고 시스를 후퇴시키면 고막 내부의 스트럿부터 팽창하고 시스가 완전히 후퇴하면 바깥쪽 스트럿이 팽창해서 고막에 안착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의 개발 목적과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의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간단한 국소 마취 후에 시술로 바꾼다는 치료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는 기존의 시멜관 스텐트가 그랬듯이 어렵고 위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수술을 간단한 중재적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쉽고 간편하며 재발 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학병원급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일반 클리닉 외래 수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이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니아피그를 이용해서 티타늄 옥사이드를 코팅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와 기존의 상용 벤틸레이션 튜브를 시술한 후에 박테리아 필름 생성과 항균 특성 및 유치기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박테리아 증식 억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저널 오브 바이오머티리얼스 어플리케이션즈에 게재하였습니다.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를 이식한 후 유치기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8주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스텐트가 유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는 좌측에 A, 그리고 기존의 벤틸레이션 튜브는 우측에 B입니다. 시술 후에 박테리아 증식에 대하여서 형광 염색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아도 팀파노스토미 스텐트가 항균성이 우수함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과제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재권을 기술 이전 받음으로써 상용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성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상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받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팀파노스토미 스텐트는 2017년에 식약처가 지정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선에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식약처 등의 멘토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의료기기 시험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내년에 품목허가와 의료 신기술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중이염은 국내에서 200만 명 이상 발병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병 빈도에 비해서 수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전신마취, 환기관 유치 실패, 재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해결한 팀파노스토미 스텐트의 시술이 잠재된 수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시장 규모는 기존의 고막 환기관에 비해서 매우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팀파노스토미 스텐트가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환자의 위해가 적고 그리고 안전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상의사들한테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출시 원년부터 대학병원과 대형 클리닉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2000년도에는 대형 전문 클리닉 그리고 3000년도에는 로컬 클리닉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환자의 30% 정도 이상을 저희가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